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주인장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시 사이렌에는 안 놀라셨죠?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가지고 핸드폰에서 삐 하고 울려줘야 이게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건 전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는 현충일이라서 같이 이제 잠시 묵념 추모하는 시간 가지라고 사이렌 울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귀에 들릴 때까지. 내 귀에 들릴 때까지. 과한 것이 모자람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네네네. 자, 오늘 본 뉴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 정부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전 위원장님.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장님. 27일 임기 남겨놓고 투사로 변화시키는 힘도 있었고, 제가 뇌 채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부하게 만드는 또 힘이 있어요. 뇌 채우는 거. 뇌 채우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앞 시간에도 헬마와 함께 했었지만, 네.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세슘 검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세슘. 그래, 우리가 위험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얼만큼 위험할까? 그래서 제가 원소 주기율표를 보고 우와. 과학자 엑소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짜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 왜냐면은 너무 신기한 게 인체를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 중에 네. 칼륨을 이용하지 않은 세포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칼륨. 네네. 그런데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는 원소 주기율표에 같은 줄에 있거든요. 세슘이랑 칼륨이.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는 원자 가전수가 같은 세슘을 칼륨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방사선 세슘이 인체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위암, 폐암, 대장암, 백혈병 등 온갖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슘이 칼륨으로 오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슘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이게 이물질이니까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세포에 결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슘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칼륨으로 착각하고 아이고 칼륨 왔어 하고서 일로 와 하고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게 과학적 근거의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론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 감자, 채소를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몸이 더 이상 칼륨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딱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영양 섭취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 몸은 이거 칼륨이 안 돼 하면서 세슘을 확 69족의 세포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꼭 안아주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지금 기준치에 몇 배입니까? 180배. 180배에 달하는 우럭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도쿄전력이 4월 25일에 해저 터널을 굴착을 완료했잖아요. 네. 오염수는 이제 여기를 거쳐서 방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1리터, 2리터 마셔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오염수를 왜 이렇게 긴 터널을 만들어서 방류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고 보여주기입니다. 시사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인들의 52%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 이해를 얻지 못했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오염수 하면은 우리가 또 이런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특수 설비를 해서 증발시키는 거 이거 설계해서 건설하면 3,383억 원. 네. 9년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콘크리트 용기 땅 속에 딱 묻을 경우에는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요. 2조 3,568억 원. 근데 이걸 그냥 지금처럼 해양으로 방출하면 330억 원. 어겐일 겁니다. 어겐. 아니, 이거를 제가 한화 시킨 한화로 거예요. 바꾼 거? 330억 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7년 4개월.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도 아끼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다시 우리나라가 재개할 수 있는 명분까지 일단 쌍피로 일본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금이 사재기를 하고 있네. 근데 뭐 어디에 해양수산부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국민들이 이거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불안해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도쿄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네. 도쿄전력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돈 문제 때문에 해양에다가 방류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쿄전력에 처음으로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져가지고 멜트다운, 즉 핵의 이 핵연료 중심부가 그 말하자면 이렇게 아궁이가 녹아내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당시에 일본 수상이 간나오토 수상인데 간나오토 관저의 80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간나오토 일본 수상 자기 관저에서 80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큐멘터리 이렇게 쭉 르포로 써놓은 책이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도쿄전력이 수상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그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를 안 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간나오토 수상이 야 네. 내가 물리학자야. 내가 현장으로 가겠어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보고 확인하고 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네, 사실을 그랬더니 확인했습니까? 그렇게 다 녹아내려 가지고 이런 난리가 났군요. 난리가 났구나. 그러니까 도쿄에서 후쿠시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았어요. 왜? 도쿄전력이 보고를 해태한 겁니다. 고의로 안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 곳이에요. 첫 번째. 도쿄전력이란 것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사실 시멘트로 해서 고체로 만들어서 지하에 보관하는 방법. 네.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안 하고 바다에다 흘려버리잖아요. 네. 뭐 때문에? 비용과 시간? 돈 때문에. 네. 시간도 돈이에요. 결과적으로. 그쵸. 돈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세슘 덩어리 180배 네. 우럭 나왔잖아요. 네. 대책이 뭐냐 하니까 도쿄전력에서 네. 항만에다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가 못 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대책이 이런 수준의 도쿄전력을 우리가 믿고 과연 묵인해도 되는 건가? 그 질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쿄전력이 내온 데이터 얼마를 받으셨는지 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찰단이 가서. 네. 한덕수 총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시찰이었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본인은 안 갔잖아요. 예, 본인 안 갔죠. 만족스러운 근데, 시대에 네. 아직 보고서도 다 못 받아 보셨을 텐데. 네. 이런 도쿄전력을 뭘 믿고. 아니 우리가 이거를 묵인해 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뭐 돈을 얻습니까? 뭘 얻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얻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수긍하겠는데 한일 간이 무척 가까워졌다는 느낌? 느낌적인 또 느낌이에요. 얻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어민들부터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우리 국민들 지금 다 이거 안 돼요. 굉장히 불안하고 무조건 막아야 돼요. 네. 제가 김용민 의원 만났을 때 이것만은 무조건 막아주셔라라고 네. 부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쿄전력을 뭘 믿고 이렇게 아무도 안 믿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만 믿는 거지 우리 국민은 안 믿어요. 음. 네, 한국전력도 지금 믿을까 말까인데 무슨 도쿄전력을 믿어요. 한국전력. 여기 우리나라 보자면 이제 한수원입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수력 원자력이니까. 또 따로 있어요. 죄송합니다. 수력 원자력. 이렇게 제가 따로 무식한 있습니다. 게 티가 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예.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앞에 방송이 KBS였는데 예. 오랜만에 KBS 갔더니 1층에서 사장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8일째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 당신이 안 물러나면은 수신료 분리징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 대통령실이 권고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걸 왜 지시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네. 권고에 탈을 썼습니다. 우린 권고했을 뿐이야.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야 국힘 그거 다 당권 100%로 해. 이것도 아니 그런 걸 왜 당무 개입하십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야. 이게 다 눈속임인 거죠. 네. 지시한 겁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농성을 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보수 쪽 윤석열 네. 대통령 쪽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1노조, 2노조, 3노조 뭐 이렇게도 거기도 노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MBC 안에도 노조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이 네. 거기도 노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투명해. 지금 보세요. 자,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들의 선택권이다. 분리징수를 해야 되고 통합징수되는 것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맑고 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노조에서 네. 당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분리징수가 통과된다. 그럼 KBS가 과거에 1년에 한 7천억 정도 받던 수신료를 2천억밖에 못 받게 돼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네. 그럼 5천억 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국민들의 선택권 때문에 네. 또 강제로 그 전기 요금이랑 합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네. 사장이 누가 오든 그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장이 바뀌면 분리징수가 철회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물러나라라고 노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노조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결국 네. 이 수신료 분리징수는 너무나도 이 노조가 투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즉 사장을 바꾸기 위한 지렛대 압박 수단이지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어도
오늘 KBS에서 본 노조는 맑고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 국민도 세금을 분리 납부하게 해주십시오. 일 못하는 세금, 용산 이전하는데 내 세금이 안 쓰였으면 좋겠고, 일 못하는 공무원들이나 장관들한테 내 세금이 안 쓰였으면 좋겠으니까. 내 세금은 여기에만 써라. 분리 납부하게 해주세요. 왜 선택적으로 합니까? 마음에 안 드네. 알겠습니다. 분리납부의 주장을, 네. 분리납부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우리 오윤혜 씨의 주장까지. 자, 3부에서는 용해인 장해체의 용장호투 이어지고요. 4부에서는 박래군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피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